대한민국 최초 프랜차이즈 전문 방송 마시톡 시작합니다. 마시톡 맛있는 식자톡 마시톡 연우의 마시톡 TV 마시톡 웃자 마시톡 웃자 연우의 마시톡 TV 웃자. 자, 오늘은 샵인샵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핫하죠, 샵인샵이. 특별히 오늘도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배프로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주제는 혼자 하셔도 될 텐데 굳이 뭐 저를 소환하신 이유가 뭡니까? 심심하잖아. 방송 좀 혼자 해요 좀. 아니 이렇게 둘이서 같이 방송하면 힘들잖아. 그렇지, 내가 힘들지.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죠? 구독 부탁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그 배달 사업이 더 활성화되면서 저가 창업, 소위 말해서 그 공짜 창업, 샵인샵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얘기 좀 쭉 해주십시오. 오늘은 대본대로. 자, 이거는 예비 창업자들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공짜로 창업한다는데 누가 솔깃하죠. 공짜로 창업할 수 있다는데 좀 뭐 소자본을 찾는 분들이라면 많이 솔깃하기 때문에 누가 안 하겠습니까? 창업자들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다양한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좀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이템 선별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좀 알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샵인샵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공짜 창업, 소자본 창업, 뭐 그냥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들에서 하는 할인 정책에서 나오는 뭐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요즘 그 샵인샵에서 많이 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 수단으로 많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뭐 공짜 창업, 샵인샵 창업 어떤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이거 얘기하기 전에 샵인샵 매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죠. 주방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많이 이렇게 가보고 얘기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유행처럼 되어버린 게 샵인샵 창업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공유 주방이 나오면서 더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샵인샵은 한 본사에서 2개 이상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맹점에 적용시켜가지고 그 가맹점에서 이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샵인샵의 어떤 뭐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식 같은 경우에는 뭐 한 9시 이후부터는 이제 주문이 많이 떨어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식을 만들어서 그 분식 브랜드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좀 더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데, 사실 이 샵인샵이라는 자체가 이게 완전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한 개 브랜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 샵인샵까지 운영하면 여러 개의 브랜드 그리고 또 여러 개의 음식들을 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뭐 이게 좀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아무리 원팩으로 나오고 좀 쉬운 뭐 어떤 조리 비법이라고 할지라도 좀 쉽지만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처럼 점점 변질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물류팔이식. 사실 샵인샵 창업을 하게 되면 거의 원가 창업, 거의 뭐 창업 비용을 받지 않고 물류만 받아서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공정에 등록 안 하고 가는 것도 있고 뭐 직영이 아예 없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샵인샵 창업하는 그 창업자들 보면은 자기가 운영하는 매장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뭐 핫한 거 없나 뭐 이런 것만 찾아보고 뭐 고민하는 거죠. 뭐 아프리카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사형이라든지 그런데 카페 같은데 보시면은 그 배너 광고들이 거의 다 이제 샵인샵 창업 쪽으로 좀 많이 좀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샵인샵을 원하는 그런 분들도 많지만, 수요도 많지만 공급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샵인샵 브랜드를 받아서 하다 안 되면 이제 물리를 완전 빼버리거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샵인샵을 오픈해 줄 때 샵인샵으로서 또 오픈해도 되는 업종이 있고 안 되는 업종이 있는데, 그 샵인샵 하는 본사들이 그걸 또 아는 업체도 있고 또 모르는 업체도 있다는 말이죠. 알면서 그냥 막 집어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샵인샵 진행하면서 순식간에 가맹점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껍데기뿐이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샵인샵 하는 거 보면 진짜 교육이 엉망입니다. 뭐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냥 레시피만 던져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1시간 안에 교육을 끝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영상으로 또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니까 샵인샵을 창업하는 이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녹여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안타깝죠. 맞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뭐 그나마 장사가 잘 되는 가맹점도 있다고 하는데
그 장사가 잘 된다면 그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그 브랜드로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 왜 장사가 매출이 잘 나오는데 그 브랜드 전문점으로 왜 갈아타지 않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영업 지역을 좀 나누는 것도 좀 애매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샵인샵을 넣었던 가맹점 그 인근에 그 우리 전문샵을 넣어야 되는데 처음에 샵인샵을 한다고 해서 영업 지역을 뭐 2km, 뭐 2.5km, 3km까지 줘버렸는데 사실 2km, 3km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에 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 그렇게 이제 영업 지역을 줘버리니까 우리 전문점이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 샵인샵 들어갔던 이 가맹점도 매출이 뭐 그냥 그저 그런 거야. 뭐 되게 낮은 거지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업지역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실수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샵인샵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대표들의 어떤 마인드도 조금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결국은 가맹점 피해가 가게는 배달이 요즘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물류판식 브랜드가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를 납품하는 것만으로도 뭐 3PL을 쓴다든지 하게 되면 납품도 되게 간편하게 되고 뭐 본사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배달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주방에서 좀 간편식처럼 이제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한 메뉴 개발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쉽게 만들고 또 그걸 뭐 다른 브랜드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영업을 하는 거죠. 좀 매출이 시원찮은 분들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뭐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것들은 뭐 거의 일체 받지 않고 이제 교육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시간 뭐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직접 와서 교육비도 안 주니까 와서 매장에 와서 교육하는 것도 뭐 그렇게 디테일한 교육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뭐 주방 집기라든지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간판도 굳이 달지 않아도 되니까 배달 앱에 하나 등록해서 그 로고만 하나 박으면 되니까 굉장히 좀 편하겠죠, 운영이.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자기들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자기들 매출이 시원찮으니까 당연히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거죠. 뭐 갈아타기보다는 두 개를 같이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참 위험합니다. 근데 많이 유혹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다른 좀 탄탄한 브랜드와 어떤 메뉴들로 개발해서 빨리 자기 이 전문화된 어떤 브랜드로 빨리 갈아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좀 그렇게 많이 아쉽고 이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막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맹이랍시고 막 뿌려대니까 순식간에 퍼뜨릴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맹점에 내가 뭐 1년 만에 몇 개를 오픈했다, 100개를 오픈했다 이렇게 이제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 뭐 그전에 그죠. 지금 뭐 몇백 개월 사이에 몇백 개 이상씩 된 브랜드들 그럼 거의 다 샤미샤미겠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이탈률이 엄청 많습니다. 이탈률. 본사랍시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맹이 언제 이탈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파악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발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그걸 이제 뭐 샵인샵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원을 10명 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명, 3명 요 정도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인력 부족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물류에 대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수발주에 대한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많이 부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향하는 프랜차이즈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참 이런 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고민해 보시고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건 진짜 프랜차이즈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가맹점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이라든지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결국은 이탈률이 많아지면 이게 이제 장기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찌 보면 이제 가맹점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본사의 가맹점 수익 극대화를 위한 방법으로 기획해서 나온 브랜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샵인샵 브랜드들이 좀 더 위험하거나 좀 무책임해지는 거죠. 또 가맹점 이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매상이 안 나오면 그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물류를 그냥 빼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하는 가맹점주들도 그게 몸에 배이면은 그런 것들만 이제 찾게 되더라고요. 뭐 괜찮은 뭐 핫한 건 없냐, 요즘엔 뭐 핫한 건 없냐,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매출이 좀 빠져도 바로 갈아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집된 그 가맹 개수를 몇 개월 만에 몇백 개 홍보했다 막 그러겠죠. 그럼 이제 예비 창업자들은 와 개수가 빨리 늘어가지고 호기심을 가죠. 외식 창업이든 뭐 무슨 창업이든 투자금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사실 뭐 그 사업에 대한 진전이 없거나 어떤 뭐 생각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투자금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빼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빨리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혹시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투자금을 거의 뭐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그 어떤 성과가 달성되지 않거나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치가 나오지 않으면은 바로 빼버리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투자금이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해서 뭐 오픈을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본전 생각이 나서도 자기가 마케팅을 한다거나 좀 더 자기 장사가 잘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영업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차이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좀 부작용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많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타까운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샵인샵 브랜드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나오는 이 샵인샵들이 거의 그렇다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서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좀 생각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케팅 팁 하나 드릴까요? 정말 DB가 안 들어오는 분들은 네이버 클릭 초이스를 하시는데 샵인샵 키워드를 한번 걸어보시면 정말 하루에 10개 이상은 들어옵니다. DB가 많게는 80개도 들어온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 4월 달은 좀 DB가 올 3, 4월 달은 희한하게도 DB가 좀 많이 주춤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3월 달, 4월 달은. 그래서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키워드 값은 엄청나게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뭐 한번 해보시면은 샵인샵 쪽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 전문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은 샵인샵 문의가 들어오면 다 자릅니다, 사실. 네. 샵인샵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그 샵인샵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 그 시중의 평가들이 굉장히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샵인샵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예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샵인샵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게 정말 오래 가지 않아요. 잠깐 내 이 구멍을 맞추기 위해서 샵인샵을 창업하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뭐 지금 어려우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왕 샵인샵을 하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샵인샵 창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아는 브랜드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그 샵인샵 창업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좀 꾸준한 매출과 그리고 또 영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좋은 말씀입니다. 키워드 엄청 비싸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 샵인샵 브랜드들이 지금 뭐 성업하는 거, 그리고 샵인샵 브랜드를 선택해서 지금 그런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가 워낙 경쟁이 심하고, 그리고 또 가맹점 모집에 정말 목적을 두고 막 예민하다 보니까 그 샵인샵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샵인샵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샵인샵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뭐 매장들을 샵인샵으로 확장하게 되면 뭐 언젠가는 자기 전문 브랜드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상상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프랜차이즈, 샵인샵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샵인샵으로 꾸준하게 했다가 나중에 전문점으로 이제 모집을 전환을 했을 때, 샵인샵으로 모집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왔는데 전문점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빠른 속도로 갔던 그런 그 성과들 때문에 이걸 못 버팁니다. 전문점으로 갔을 때의 속도.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멘붕에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샵인샵을 꾸준히 뭐 모집하셨다가 빨리 전환하시는 게 가장 좋고, 또 샵인샵 모집하게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뭐 적은 인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바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잠을 줄여서라도 전문적으로 빨리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는 게 되고,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빨리 모집하는 습관들이 몸에 배버리면 나중에 전문점으로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상적인 프랜차이즈를 못하죠. 이게 프랜차이즈 이 창업 시장도 자꾸 보면은 바이러스도 아니고 자꾸 변이가 됩니다. 이게 참 좀 좋은 쪽으로 변이가 되면 되는데 좀 나쁜 쪽으로 변이가 좀 많이 되는 경향도 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샵인샵이 지금 된다는 거야. 늘어나는 거 그게 팩트야. 그죠? 맞아. 그건 그렇죠. 우리가 이 외식 프랜차이즈 좀 더 이제 전진적이고 좀 발전적인 뭔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맨날 이게 폐쇄적이야. 뭐 그리 숨을 게 많고 빼앗을 게 많은지 진짜 이거 뭐 너무 씁쓸해 진짜. 아무튼 뭐 좀 씁쓸하죠,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이거 현재 프랜차이즈 전문점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표님들은 계약서에 반드시 이제 자기 그 영업지역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매장에, 그 매장 주소가 표기가 됩니다. 계약서에. 그 주소에는 다른 타 브랜드를 그 매장에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해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해서 빠뜨리거나 하지 않는다면 진짜 매장의 주방 개판됩니다. 개판. 네, 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계약상에 그런데 타 브랜드 못 넣게 딱 박아두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샵인샵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하나만 딱 그 공정위에 등록해 놓고 나머지 브랜드들은 이제 공정위에 등록 안 해놓은 경우가 진짜 허다하거든요. 근데 사실 브랜드들 다 등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뭐 법은 사실 뭐 다 등록해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샵인샵 관련한 어떤 가맹법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이 프랜차이즈 시장과 이 법이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등록하시는 게 맞습니다. 브랜드별로. 그래야지 뭐 본사도 좀 보호가 될 수도 있고 또 가맹점주들도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본사를 만들려면 매출이 떨어지는 가맹점을 어떤 방법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결 안 되는 본사가 그 지역에 대한 그 상권을 다시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 유사 상권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공부가 학습이 되잖아. 그러면 이런 고민들을 해야 본사가 이제 프랜차이즈 이런 시장들이 발전하겠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좀 좋지 않은 샵인샵 구조들이 좀 난립해서 안타깝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좀 이제 어떤 샵인샵이 좀 발전한다면, 뭐 현재 이제 그런 그 매장 운영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샵인샵 매장을 하더라도 어떤 점주가 한 40평대 혹은 뭐 30평대 매장을 얻어서 거기 매장들을 쪼개게 해가지고 뭐 한 부분은 치킨, 한 부분은 뭐 피자, 한 부분은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류의 작은 스몰 공유 주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형태로. 이제 사실 뭐 지금 만들어진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세도 비싸고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공유 주방에 들어가는 전 반대입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데보다는 자기 스스로 이제 창업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분할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요. 네. 자, 뭐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웃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웃자.